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발전 보도록 할게요. 민주정치의 발전. 여러분, 민주정치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지금 이게 우리가 민주정치의 역사, 발전, 이걸 보는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한국사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자, 유럽의 역사입니다. 사실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그렇지만, 특히나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유럽에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런 거 다 사실 유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역사는 사실 서양의 역사 중에서도 유럽의 역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민주정치 발달 과정. 자, 민주정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볼 텐데, 일단 민주정치는 고대에 존재했었다라고 봅니다. 고대. 자, 그리고 중세는요, 여러분, 유럽에서의 중세는 신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신이 지배하던 시대. 그래서 유럽에서의 중세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세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민주정치는 근대 민주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대 민주정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민주정치.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민주정치 발달 과정은 고대, 근대, 현대, 요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대와 나머지 두 개를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고대와 근대, 현대를 구분하는 기준. 고대만이 유일하게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근대와 현대는 자, 간접 민주정치 유형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현대와 나머지 고대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현대와 나머지 고대 근대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현대만이 유일하게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근대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는 간접이면서 제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고대는 직접이면서 제한적인 거고, 현대는 간접이면서 보통 선거권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대에 민주주의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 고대에 전체의 민주주의가 잘 적용이 되었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민주주의가 적용됐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던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정치 형태를 보니까 민회라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이 지금의 관점으로 봐도 민주주의에 부합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정치학자들의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 형태 중심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대의 민주주의는 근대 전 과정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주정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볼루션의 약자로 R을 쓴 거예요. 자, 시민혁명 여기까지가 이제는 우리가 근대의 민주주의를 특징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근대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는 물론이고, 자, 이 사회계약서를 통해서 뭐가 등장했냐면 이념으로서의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자유, 평등 이런 개념들, 인간의 존엄성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근대 민주주의에서부터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나 평등이 자리 잡은 게 고대에서부터 자리 잡은 게 아니라 고대는 단지 민회라고 하는 정치 형태만 민주주의가 됐던 거고, 자, 근대에서는 정치 형태 플러스 이념도 만들어지는 시점이었다. 그러면 현대에서의 민주주의는, 자, 현대에서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기로 얘기하면 이것은 18세기가 중심이고 이거는 19세기부터 쭉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현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선거권 확립운동 혹은 참정권 운동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정치 형태도 물론이겠거니와 이념도 물론이겠거니와 여기에 생활 원리로서, 자, 우리 집단현상설에 좀 가까운 거죠.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까지 확대되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첫 번째 특징은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는 거예요. 자,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도시국가로서, 그러니까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았다는 거죠. 인구도 적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좀 이따 배우겠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제한적 민주주의예요. 제한적 민주주의니까 일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 시민계급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직접적인 민주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민회입니다. 민회. 자, 민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자, 이 민회라는 조직에서 국가의 주요한 사항을 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민회라고 하는 것은,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의결기관이고요. 여기는, 자, 성인, 남자, 시민계급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회는 만장일치제를 추구하고 있었고요. 됐죠? 자,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민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것이, 자, 평의회라든가, 네, 또 뭐 있었나요? 재판소, 그 다음에 행정관, 이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권력분립이라고 보지 않아요. 권력분립과 같은 민주주의의 원리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한 건 근대에서부터요. 근대. 자, 고대에 민회도 있었고, 뭐 평의회도 있었고, 재판소도 있었고, 행정관도 있었지만 이것들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권력은 민회에만 있었던 거예요. 민회에만 있었던 거고, 자, 이런 것들은 민회가 잘 운용되기 위한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평의회나 재판소나 행정관 등을 뽑을 때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자, 추첨제와 공직기회를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 추첨제나 윤번제, 돌아가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윤번제 등을 시행했다. 자, 이것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하지만 여러분 여기 또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전쟁 관련 직책에는 추첨제와 윤번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쟁 관련 직책, 그건 당연히 이제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니까, 생명 등이 달려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나 돌아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힘이 병약하고 용기가 없고 군사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이 차례가 됐다고 해서 장군을 맡고
뭐 군사를 지휘한다고 하면 국가 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쟁 관련 직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추첨제 의문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제한적 민주정치였습니다.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여성,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됐습니다. 요 셋은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요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할 수 있었기, 생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런 사람들이 맨날 민에 나가고 웅변하고 뭐 소크라테스 따라다니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자,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중우 정치의 폐단. 이거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중우 정치의 폐단. 우매한 대중인. 그러니까 대중들이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뭐 히틀러 때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뭐 그렇죠? 박정희 유신헌법도 그랬고. 자, 중우 정치의 폐단이 있었고, 이 중우 정치 폐단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도편 추방제라고 얘기하죠. 자, 도편 추방제는 도자기 조각에 자신이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 이런 제도가 사용이 되는 거죠. 마녀사냥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감옥에 갔던 거고,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대 보겠습니다. 근대. 근대는요, 요 사회